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솔직해져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마치 통증을 수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휴, 하는 순간이 있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나는 우두둑 소리, 허리에 묵직하고 끊이지 않는 통증, 그리고 커피 잔 하나를 들기 위해 팔을 뻗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오십견까지. 이 모든 게 그냥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 나이엔 뭘 기대하겠어요. 이건 마치 일방통행 도로 같고 우리는 모두 더 많은 통증, 더 심한 뻣뻣함, 그리고 활기를 잃어가는 미래를 향해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몸이 무너지고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정말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매일 봅니다. 90세인 분이 편의상 에델이라고 하죠. 진료실에 활기차게 들어오셔서 손주들이랑 등산 가야 하니 간단한 점검 좀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잘 움직이시고 유연하고 총기가 있으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진료에는 60세인 분이, 이분은 밥이라고 하죠. 들어오시는데 의자에서 겨우 일어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늙은이 같아요.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온몸이 아파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30년의 세월 차이일까요? 그저 운이 좋아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이 수많은 통증과 우리 몸이 서서히 굽어가는 그 변화의 원인이 단 두 개의 특정 관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딱 두 곳이죠. 이 두 부위가 바로 우리 몸의 자세와 가동성의 핵심입니다. 이 두 곳이 뻣뻣해지고 들러붙고 굳어버리면 끔찍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째로 쓰러지는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우리 몸의 총체적인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관절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관절들이 들러붙는 것을 막아서 이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두 부위가 어디일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고관절과 어깨 관절입니다. 잠시 멈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그게 다예요. 고관절이랑 어깨요? 제 척추는요? 전 척추가 아파 죽겠는데. 무릎은요? 물론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척추는 거의 항상 별표 주범이 아니라 희생자 별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척추는 충직한 병사와 같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고관절과 어깨 관절, 이 거대하고 강력한 마스터 관절들이 잠겨버리면 척추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똑바로 서고 앞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원래 설계되지도 않은 방식으로 휘어지고 비틀리고 꺾여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 문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부터 시작하죠. 컴퓨터, 스마트폰, 운전대 앞에서 수년간 움츠린 자세로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등이 굽습니다. 가슴은 안으로 움츠러들죠. 이 라운드 숄더 자세는 단순히 보기 싫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을 가두는 별표 감옥 별표입니다.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짓누르죠. 신경이요? 짓눌립니다. 혈관이요? 수축됩니다.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고 한밤중에 팔에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끔찍한 목 통증이 생기는 게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바이스에 꽉 물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고관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어깨가 공범이라면 고관절은 진짜 별표 주동자 별표입니다.
이 모든 자세 붕괴를 설계한 별표 설계자 별표죠. 잘 보세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은 뻣뻣한 고관절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고관절 앞쪽 근육, 즉 고관절 굴곡근이죠. 우리가 책상에, 차 안에, 소파에 앉아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근육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집니다. 1단계, 앞으로 쏠림 이 꽉 조인 고관절 굴곡근이 마치 밧줄처럼 우리 골반 전체를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온몸이 앞으로 굽기 시작하죠. 무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끊임없이 앞으로 넘어질 듯한 상태가 됩니다. 2단계, 무릎 굽히기 하지만 우리 몸은 영리합니다. 생존 기계죠. 절대 넘어지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첫 번째 보상 작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릎을 굽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 이런 자세 보신 적 있죠? 살짝, 그리고 영구적으로 굽어있는 그 무릎.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3단계, 허리 꺾임 자. 이젠 넘어지진 않지만 대신 등이 완전히 굽었습니다. 땅바닥만 보게 되죠.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운전을 하려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허리를 꺾습니다. 허리를 깊고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어버리는 거죠. 이것, 바로 이 지점이 그토록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의 근원입니다. 이 강제로 꺾인 자세가 척추뼈들을 서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게 좌골신경통이죠. 다리로 뻗어내리는 찌릿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 신경 눌림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될 자세로 버티면서 지르는 비명입니다. 4단계, 등 상부 굽힘. 이제 허리는 불이 났습니다. 수십 년간 이 꺾인 자세를 유지해왔으니까요. 우리 몸은 또다시 저 불쌍한 허리를 좀 쉬게 해줘야겠다. 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등 상부를 굽힙니다. 소위 과부 엉덩이처럼 등이 둥글게 굽어지는 거죠. 이건 허리의 압력을 덜어주려는 우리 몸의 시도입니다. 5단계, 목 빼기.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정말 완벽하게 땅바닥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엔 온통 보도블록뿐이죠.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보상 작용을 합니다. 목을 뺍니다.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위로 꺾이죠. 그저 시선을 수평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지팡이가 필요한 고전적인 그 모습, 고통스럽게 터벅터벅 걷는 자신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폭포수 같은 연쇄 반응입니다. 끔찍한 도미노 효과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죠? 목이 아닙니다. 허리도, 무릎도 아니죠. 바로 고관절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서운 점이요? 이건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성 부상이 아니죠. 고관절과 어깨 관절은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 같습니다. 뻣뻣함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1mm씩, 1mm씩 매일매일 스며듭니다.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로 움직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크게 느끼게 되죠. 어느 날 커피 잔을 잡으려 팔을 뻗었는데 그 고통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 우리 모두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두 마스터 관절을 계속 열어주고 유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들러붙은 관절들을 다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관절 운동, 우리의 토대 되찾기. 우선 그 잠겨있는 고관절부터 풀어봅시다. 1. 나비 자세. 이 운동일까요? 뻣뻣한 허벅지 안쪽에 말을 걸고 고관절이 다시 바깥쪽으로 회전하도록 격려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 바닥에 편안히 앉으세요.
5. 양발바닥을 서로 마주 붙이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제 발을 몸쪽으로 편안하게 당겨오세요. 아픈 게 아니라 편안한 지점까지입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마치 정수리에 실이 매달려 천장으로 쭉 당겨지는 상상을 하세요. 굽히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나비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동적 스트레칭이죠. 5. 혹은 더 깊은 정적 스트레칭을 원한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허리를 더 세우고 내쉬면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아주 살짝만요. 느낌,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쁜 통증이 아니라 기분 좋은 스트레칭 느낌이어야 합니다. 변형 자세, 만약 이 자세가 허리에 조금이라도 통증을 유발하거나 허리를 펴기 힘들다면 중단하세요. 그냥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등을 대고 누워 양발바닥을 붙이고 중력이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유지. 자, 이 자세로 30초에서 45초간 유지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이 변형 비둘기 자세, 앉아있는 생활의 해독제. 이 운동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앉기병의 해독제입니다. 고관절 앞쪽에 그 짧고 뻣뻣한 고관절 굴곡근을 늘려주는 방법이죠. 운동 방법. 오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네발기기 자세로 시작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가져와 오른쪽 손목 바로 뒤 바닥에 놓습니다. 오른쪽 발은 왼쪽 골반 근처 어딘가에 위치할 겁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뻗어줍니다. 가능한 한 곳게 뻗어보세요. 이거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자극이 많이 온다면 그냥 거기 머무르세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 자세에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느낌, 두 군데에서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앞쪽 다리의 엉덩이, 둥근, 깊숙한 곳,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쪽 다리의 고관절 앞부분입니다. 고급 버전, 유연성이 좋아지면 앞쪽 다리, 오른쪽 정강이를 매트 앞쪽과 더 평행하게 90도에 가깝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무릎이 싫어하면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억할 것, 매일 조금씩만 하세요. 몸에 친절해지세요. 오늘 무리하면 내일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3. 무릎 꿇고 런지. 이 운동일까요? 뻣뻣한 고관절 굴곡근을 정확하게 고립시켜 스트레칭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쿠션을 준비하세요. 베개, 접은 수건, 뭐든 좋습니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뒤쪽 무릎을 올리세요. 무릎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반대편, 앞쪽,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딛고 무릎을 90도 각도로 만듭니다. 1단계, 시작 균형을 잡기 위해 양손을 앞쪽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둡니다. 다른 걸 하기 전에 꼬리뼈를 살짝 안으로 만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칭이 시작될 겁니다. 2단계, 스트레칭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지그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허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배가 아니라 엉덩이를 민다고 생각하세요. 3단계, 쉬운 시작 1단계가 너무 힘들다면 그냥 양손을 앞발 양옆 바닥에 짚고 지지하세요. 4단계, 심화 유연성이 좋아지면 상체를 세우고 런지 자세로 들어가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느낌, 뒤쪽 다리의 고관절 바로 앞부분에서 깊은 스트레칭이 느껴질 겁니다. 아주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던 그 근육입니다. 횟수, 양쪽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세요. 스트레칭은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어깨 운동, 상체 잠금 해제하기. 자, 이제 어깨로 넘어갑니다. 이 들러붙은 어깨를 떼어내고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하는 근육들을 깨워야 합니다. 1. 준비 운동, 어깨 돌리기. 이 운동일까요? 스트레칭 전에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날개뼈, 견갑골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운동 방법.
양손 손가락 끝을 어깨 위에 올리세요. 5. 이제 팔꿈치로 가능한 한 가장 큰 원을 그릴 겁니다. 5. 팔꿈치를 가슴 앞에서 모으고 5. 귀를 향해 위로 올렸다가 5. 날개뼈를 쥐어짜며 뒤로 끝까지 보냅니다. 5. 그리고 아래로 내립니다. 횟수. 이 동작을 천천히 10번 반복합니다. 과장해서 크게 움직이세요. 2. 날개뼈 박스 그리기. 이 운동일까요? 이 운동은 건강한 어깨에 필수적인 팔과 독립적으로 날개뼈를 움직이는 법을 뇌에 가르쳐줍니다. 운동 방법. 5. 마치 벽을 밀듯이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1. 앞으로, 어깨를 앞으로 밀어내기 3초. 2. 위로, 귀를 향해 으쓱 올리기 3초. 3. 뒤로, 연필을 쥐어짜듯이 날개뼈를 뒤로 모으기 3초. 4. 아래로, 뒷주머니에 넣듯이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3초. 횟수. 이 박스를 5번 반복합니다. 보기보다 어려울 거예요. 3. 2번의 안녕 스트레칭. 이 운동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궁극의 안티컴퓨터 스트레칭이죠. 운동 방법. 저를 따라 한 단계씩 해보세요. 1. 서거나 앉아서 허리를 펴세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2. 손바닥을 안쪽으로 돌리세요. 마치 상자를 든 것처럼. 이게 별표 첫 번째 안녕 별표입니다. 3. 양팔을 머리 위로 끝까지 올리세요. 시선은 살짝 위를 봅니다. 크게 뻗으세요. 4. 팔을 양옆으로 내려 T자 모양을 만듭니다. 5. 이제 턱걸이 하듯이 팔꿈치를 갈비뼈 쪽으로 끌어내립니다. 6.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손목만이 아니라 어깨부터 팔 전체를 회전시켜 손바닥이 위로 그리고 살짝 뒤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별표 두 번째 안녕 별표입니다. 7. 마지막으로 날개뼈를 최대한 꽉 쥐어짭니다. 버티고 긴장 푸세요. 느낌 정말 놀랍도록 시원할 겁니다. 가슴이 열리고 어깨가 뒤로 젖혀지죠. 완벽한 리셋 자세입니다. 4. 엄지척하고 쥐어짜기. 이 운동일까요? 2번의 안녕 스트레칭보다 간단하고 빨라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운동 방법. 5. 양손을 앞에서 모았다가 2. 엄지척을 만드세요. 5. 가슴은 높이 들고 목은 길게 펴니다. 5. 이제 날개뼈를 있는 힘껏 쥐어짜면서 엄지손가락을 대각선 뒤쪽으로 당기세요. 5. 엄지손가락으로 뒤쪽 벽을 터치하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횟수. 그 쥐어짜는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궤도. 여러분은 아마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고관절과 어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허리를 탓하고 무릎을 탓했겠죠.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든 걸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 두 마스터 관절의 뻣뻣함이 여러분의 몸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세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놓고 있던 소리 없는 숨겨진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동성 모니터 요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고관절과 어깨 가동성을 감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트레칭을 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뻣뻣함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가동성을 선택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여러분의 몸에 보내는 일입니다. 이 관절들을 계속 열어두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개선할 겁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마침내 희생자 역할을 멈추고 숨을 쉬며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더 강하고 더 활기차고 그리고 통증 없이 유지해 줄 겁니다. 저의 목표, 저의 열정은 여러분이 바로 그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 넘치고 활기 가득하며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진료실로 힘차게 뛰어들어오는 바로 그 90세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관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오.